안녕하십니까. 범어 1사동 황금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우선 조기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는 간병 부담 문제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 노인성 질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돌봄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해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병은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 지역에서도 간병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병살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13건 이상의 간병 살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간병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월 평균 370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액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도 장기 요양보험이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예산과 간병 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대상에 한정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자체에서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재정 부족의 이유로 관련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수성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수성구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병상도 고작 277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달서구 1896개, 북구는 1101개, 중구 902개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2천 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장애인 등록 회원도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치매 추정 유병률은 9.1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만성질환자, 퇴원 환자, 독거노인 등을 증가와 함께 향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병과 돌봄의 수요 증가 속에 우리 구의 대응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가 핵심 복지 정책인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전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분절된 의료, 요양,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해 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전국 지자체의 준비 사항은 매우 미흡합니다.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배치, 협의 체계 구성 등 필수 인프라의 준비가
전반적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수성구는 2024년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 사업의 준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의회 발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전남 조직과 통합협의체 운영,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 민관 협력 체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향을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 시행 후 수성구의 통합돌봄 최우선 대상자는 약 18,000명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연령 범위를 넓힐 경우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돌봄의 목적은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 서비스와 의료기관, 민간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간병과 돌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수성구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 구의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며 지역에 맞는 수성구형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가요? 셋째, 타 지역구의 경우 이미 통합 돌봄 또는 전담가를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인력 배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의료 연계는 통합 돌봄의 핵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어떠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초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치매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를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돌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병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책임이며 통합 돌봄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핵심 과제입니다. 부족한 준비는 곧 주민에 대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우리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문제 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 간병비만큼은 아주 의료보험의 대상이 안 되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 문제가 있고 또 병원에 안 갔을 때
어떻게 노인을 돌보고 또 의료 체계를 지원해 준가 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 간병과 통합 돌봄, 이 두 가지가 현재 굉장히 당면한 우리 과제이고 또 실천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째 이제 저희들이 간병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보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첫째 이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원들을 병원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을 지정하는 것들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대학병원이나 아주 종합병원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간병,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된 통합돌봄을 이 병원 병실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청주 성산병원 2개 병동, 69개 병상, 해정의료재단 더 좋은 병원 5개 병동에 146개 병상, 수성 메트로병원 1개 병동에 62개 병상에서 총 277개 병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달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대형 대학병원이 있는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학병원을 우리 수성구에 장기적으로 유치해야 근본적으로 병상 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수가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병상을 서비스하려고 하면은 경대병원이나 계대병원이나 영대병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26년부터 국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부터 이제 건강보험으로 일부의 간병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할 예정인데, 본인 부담이 이때도 한 30% 정도 됩니다. 계획이 2030년대는 500곳 서로 확대해서 이게 돈이 한 6조 5천억 정도 적인 수요가 예상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단체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하는 데가 경기도가 있는데, 이제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해서 15개 시군이 참여해서 현재 한 수혜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운데 상해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 120만 원을 간병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중에는 송파구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수성 돌봄 자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는 간병이 필요한 주민 250명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의 재가 간병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 2025년 8월부터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 및 배우자는 1일 10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직계 가족은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원래는 이제 9명을 대상으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뛰어들어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하는 문제를 좀 많이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고 이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는 국가하고 같이 가야 되고 국가도 2026년부터 간병비를 의료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되 특수한 부분 그동안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병실에 누웠을 때 또 자기 가족 직계 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치 자기가 신청하면 50만 원인데 앞으로 이 점들을 좀 늘려가는 거 그리고 통합 돌봄에서 이 재가 돌봄을 좀 확대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확충해 가야 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상황이 통합 돌봄 우리 구가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돼 있고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이 통합 돌봄의 핵심은 의료기관들하고 복지기관들을 통합해서 방문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제1번입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좀 그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필요합니다. 집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제공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고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치료 부분이 포함될 때는 그의 핵심인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닌 전체적인 의료를 트리트할 수 있는 의사가 갔을 때는 이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회의를 거치면서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생각이 많은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경청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저희들이 이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조직을 현재 복지정책과에 원래 10월부터 전담 인력을 한 명 배치해서 이걸 준비를 해왔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전체 시작이 되는데 행복나눔과의 돌봄 정책팀하고 돌봄 서비스 2개 팀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직하고 간호직을 배치를 해서 의료기관하고 이게 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배치해서 통합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수요들을 봐서 이거를 뭐 과를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 복지기관들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 재택 의료센터를 모집을 하는데 수성구에는 수성구 의원이 1개소, 하나의원
2개소가 지난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 주택의료센터에는 복지사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뭉쳐서 어르신들에게 나갑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 있고, 거기는 완전히 그런 전문성 고기의 통합 돌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료센터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1차 의료 방문 진료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만 나가십니다. 의사만. 그래서 우리가 의사만 나갔을 때 다른 데 복지기관하고 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하고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은 현재 4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갑자기 뭐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기가, 현장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수요자와 서비스하는 자가 현장에 가보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